6월 1일 월요일 미국 증시는 다우와 S&P 500이 또 한 번 사상 최고치를 새로 썼습니다. 다우는 46포인트, 0.09% 오른 51,079포인트, S&P 500은 0.26% 오른 7,600포인트로 8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2025년 5월 이후 가장 긴 상승 행진을 이어갔고, 나스닥은 0.42% 오른 27,087포인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1.06% 상승했습니다. 장중에는 한 차례 출렁임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레바논 무장단체를 향한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이란이 미국과의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유가가 한때 배럴당 94달러까지, 브렌트유는 98달러 부근까지 튀어올랐고, 10년물 국채금리도 4.5%를 잠시 터치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트루스 소셜의 협상은 빠른 속도로 계속되고 있다. 이스라엘 총리와 통화했고, 베이루트로 향하던 병력은 모두 되돌렸다고 직접 올리면서 유가는 92달러대로 내려왔고, 지수는 다시 상승세를 회복했습니다. 환율은 1514원이었습니다. 개별주에서는 엔비디아가 PC용 신규 칩 RTX 스파크를 공개하며 6% 넘게 급등했습니다. 블랙을 GPU에 128GB 통합 메모리 TSMC, 3나노미터 공정 700억 개의 트랜지스터를 얹어 마이크로소프트와 함께 만든 윈도우 에이전트 플랫폼이라는 점이 강조됐고, 아수스와 델, HP, 마이크로소프트 서피스가 이 칩을 탑재한 노트북을 줄지어 발표했습니다. 가격대는 맥북 프로 최상위 모델인 5,000달러에 맞먹는 수준입니다. 젠슨 황 최고 경영자는 40년 만에 PC가 처음 재정이 되는 순간이라고 자평했고, 블룸버그에 따르면 엔비디아의 한 분기 매출이 인텔과 AMD의 작년 한 해 합산 매출과 비슷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반면 같은 발표가 ARM 진영에는 호재가 되어 이틀째 폭등했고, X86 진영인 인텔과 AMD, 그리고 모바일 진영인 퀄컴은 동반 약세였습니다. 서비스나우가 9.2%, IBM이 7.6% 오르며 소프트웨어가 다시 강했고, 델은 골드만삭스가 목표 주가를 230달러에서 500달러로 2배 넘게 올리며 이틀 연속 폭등을 이어갔습니다. 한편 알파벳이 800억 달러 규모 자본 조달 계획을 발표했는데, 버크셔 해서웨이가 그중 100억 달러를 포통주와 우선주로 나눠 받아간다는 소식이 시장을 흔들었습니다. 이 밖에 소프트뱅크가 프랑스에 80억 달러 규모 6.5기가와트 용량의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고 발표하며, 도쿄장에서 폭등해 도요타를 제치고 60년 만에 일본 시총 1위가 됐고, 클로드를 만드는 엔트로픽이 9,650억 달러 평가를 받으며 미국 증권위원회의 비공개 상장 신청서를 제출해 오픈AI보다 먼저 상장될 가능성이 거론됐습니다. 비트코인 큰손인 스트래티지의 마이클 세일러는 사상 두 번째로 비트코인을 매도하고, 포통주 80만 주, 약 1억 2,800만 달러어치를 함께 처분하면서 절대 안 판다는 그동안의 신화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매매일지입니다. 오늘은 약 4,000달러 규모로 AI와 반도체 5종목을 소량 분할 매수했습니다. 마이크론, 웨스턴 디지털, 샌디스크, 델, AMD를 각각 한 주씩 추가했는데, 이미 고점 부근이라는 점은 알지만 추세가 양호하다고 보고 작은 단위로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매수 자금은 단기 국채 SGOV 45주를 정리해 약 4,500달러를 마련했습니다. 결국 현금성으로 잠시 옮겨둔 자금을 다시 AI 반도체 쪽으로 돌리는 흐름인데, 한 번에 크게 추가하지 않고 한 주씩만 분할로 들어간 점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오늘 배운 점은 AI 잔치를 받쳐주는 돈의 모양이 본격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알파벳이 800억 달러 규모 자본 조달을 발표했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짚어볼 점이 있습니다. 첫째, 알파벳은 지난 5년간 단 한 번도 신주를 찍지 않았던 회사입니다. 항상 자기 현금이 넘쳤기 때문입니다. 그 회사가 처음으로 신주 발행으로 자본을 끌어왔다는 것은 자기 현금만으로는 더 이상 캐펙스를 다 댈 수 없는 단계에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둘째, 알파벳은 신주 발행 전에 이미 부채 시장도 충분히 활용했습니다. 미국 달러는 물론이고 일본 엔화, 스위스 프랑까지 다국적 통화로 채권을 발행해왔고, 이번 발행의 일부는 강제 전환 우선주라는 부채에 가까운 구조까지 동원했습니다. 즉 자금 조달 사다리에서 자기 현금부터 부채, 다국적 통화 부채까지 다 쓰고 마지막으로 신주까지 와야 했다는 것입니다. 한 패널이 이 발표를 두고 이게 캐펙스 정점에서 종이 울리는 신호일 수 있다고 표현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의미 있는 것은 그 신주의 100억 달러를 워런 버핏의 버크셔가 받아갔다는 점입니다. 버크셔는 평생 이해하지 못하는 사업에는 투자하지 않는다며 빅테크 대부분을 피해온 가치 투자의 본가입니다. 그런 버크셔가 AI 인프라에 베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기억하려고 합니다. 첫째, 잔치를 받쳐주는 돈의 모양이 바뀔 때를 신호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자기 현금에서 부채로, 다시 신주로 한 단계씩 내려오는 흐름은 잔치가 길어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자본 조달 부담이 한 단계씩 높아진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둘째, 평소엔 잘 들어오지 않던 신중한 자본이 합류하는 시점은 시장에 더 오래가는 힘을 주지만 거꾸로 모두가 더 늦으면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됐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중을 더 늘릴 때라기보다는 출구도 같이 점검할 때라는 점을 기억해 두려고 합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성투하세요.